안녕하세요, 준필드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오늘은 Q&A를 찍어볼까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다가 질문을 남겨달라고 글을 남겼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를 뽑아보자면 첫날에 경찰한테 잡혔을 때가 아닌가. 잡히자마자 유튜브 각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번 여행 여기서 끝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가지고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토 가가지고 비를 뚫고 교토를 가서 먹었던 그 맥주 한 잔은 아직까지도 맛이 생생한데 맥주를 한 잔 먹으면서 할까? 조금만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이 까또 인터셉터 650 만족하시나요? 튜닝 추천이나 유지비는 인터셉터 650은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합니다. 어떤 튜닝을 해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필수 튜닝 추천을 하자면 일단 배기, 에어필터, 부스터 플러그 이렇게 세트로는 무조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순정 인터셉터 탔을 때랑 튜닝 해놓은 거 탔을 때랑은 진짜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유지비도 보험료도 지금 제가 31살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책임만 들었을 때는 한 2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유지비는 지금까지는 딱히 큰 고장은 없어가지고 한 번씩 엔필드 은평점 가가지고 정비하는 거 말고는 딱히 돈이 든 것 같진 않아요. 다음 질문. 기변 생각 없으신가요? 650을 만족하면서 타고 있긴 한데 다시 350으로 내려갈까 고민이 좀 됩니다. 제가 생각보다 650cc의 출력을 애초에 다 쓰지 않는 것 같고 350 탔을 때 오히려 약간 부족함 있게 땡기는 게 더 재밌었지 않나. 그리고 할리나 뭐 올드 할리 이런 쪽으로 갈 생각 없냐고 여쭤보신 분도 계시는데 가보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언젠가 타보고 싶긴 한데 아직은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돈의 문제도 좀 있고 그런 강렬한 단기통은 아직 조금 더 아껴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벨리 110 어떻게 됐나요? 다마스에 넣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벨리가 한번 그 맥도날드 색으로 칠하고 나서 정이 사실 조금 떨어졌어요. 미안하지만. 그러고 나서 회색으로 이제 한번 칠했는데 생각보다 처음 벨리 샀을 때 뭔가 PS250이나 올드 그 줌머 이런 느낌을 좀 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의 튜닝 제품들로는.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좀 더 두고 튜닝을 해야겠다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올해에는 국내 여행을 다마스 타고 뒤에 벨리까지 실어가지고 한번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 국내 여행 컨텐츠 때 아마 벨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바이크 입문 계기와 첫 사고의 기억. 바이크 입문은 제가 23살 때 데림 핸디라는 오토바이로 바이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생각해보면 제일 재밌었던 시기이지 않나. 이 데림 핸디라는 바이크가 95년식이었어요. 50cc의 2T, 2스트로크였어가지고 굉장히 뻘뻘뻘뻘 하면서 경운기 소리 내면서 잘 타고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 고장나고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접어둔 상태인데 엔진이랑 머플러
를 이제 여분으로 이제 사놓고 언젠가 고쳐야겠다 하고서 이제 두고만 있습니다. 첫 사고는 비 오는 날에 빨간불이 탁 켜지면서 브레이크를 쫙 잡았는데 뒷바퀴가 옆으로 이렇게 샥 돌면서 넘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 사고 아니고 그냥 좀 까진 정도여서 기억이 딱히 없긴 한데, 제가 저번 주에 출근하다가 베스파 타고 사고가 났어가지고, 큰 사고는 아니고 똑같은 상황, 횡단보도에서 불 켜져가지고 멈추는데 길이 얼어 있어가지고 뒷바퀴가 돌면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앞에 차에 궁뎅이를 살짝 박았습니다. 박고 보험 처리로 이제 대물만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다행히 상대 차주분께서 굉장히 좋은 분이셔가지고 새 액땜과 동시에 뭔가 좋은 운이 한 번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몇이신가요? 제 키는 178인데 조금씩 커졌다 작아졌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잘 자고 일어나면 79도 됐다가 좀 피곤하면 77까지 됐다가, 하모나이즈와 바이크 유튜버 둘 다 시작하게 된 과정.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고를 나와서 아이돌도 준비를 했다가 20살 때부터 이제 하모나이즈라는 팀에 들어가서, 그때도 운이 좋게 남아공에서 버스킹하는 영상이 잘 됐다가 너목보도 나오고, 그렇게 20대에 음악을 하면서 보냈는데요. 10년 동안 음악을 하면서 살았고, 지금은 30대를 이제 다시 기점으로 음악 말고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지금이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음악을 그만두고 유튜버의 길로 다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본업과 유튜브의 비율은, 평소에는 무슨 일 하세요? 지금은 패션 회사에서 마케팅이랑 여러 가지 잡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 2, 3회 정도 출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남은 시간에 이제 유튜브를 하고 생활비가 좀 부족해지면은 배달도 좀 했다가 뭐 다른 편집 알바나 이런 것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아직 한 달에 2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유튜브 수익만으로도 먹고 살고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계획은 작년부터 내후년쯤 하자라고 얘기만 하던 상황이었는데, 하기로 이제 올해 들어서 결심을 하고 알아보던 과정에서 화끈하게 그냥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연애한 지 10년 차가 되는데 10년 차 기념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의 영상도 지금까지와는 조금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더 재밌어질 겁니다. 내년 1월에 결혼을 하게 됐고,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가십시오. 뷔페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저의 미래를 같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말고 다른 나라 투어 계획이나 국내 전국 일주 계획. 일본 말고 다른 나라는 유럽 쪽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아마 바이크만으로 여행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여행 중 하나가 유럽에서 캠핑 하면서 한두 달 이렇게 유럽의 시골 구석구석 다니는 그런 여행을 로망 중에 하나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로 갖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자친구도 지금 일을 그만둔 상태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기여서 지금 아니면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못 내서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있는 건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한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파트 3
파트 3는 삿포로 쪽을 남겨두고 있는데, 삿포로가 곰이 그렇게 많다고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곰이 저렇게 많이 나오면 오토바이 타고 밖에선 못 자겠다, 산속 들어갈 때마다 너무 쫄리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삿포로는 캠핑카 빌려서 아니면 차박으로 이렇게 하는 여행을 좀 계획까지는 아니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류 서브컬처 브랜드 계획, 일단 저의 패션 감도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이번에 모자를 3번째 만들었는데 얘가 2번째 모자고요. 파트 2에는 3번째 모자를 만들어서 갔다 왔는데 잘 안 팔렸습니다. 다음 모자는 아마 없을 것 같고 뭔가 이 모자를 만들고 굿즈로 내는 것보다 제가 온전하게 담겨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가지고, 그게 옷 브랜드일지 아니면 뭐 카페 같은 공간이 될지 어떤 모양이 될진 모르겠지만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연한 꿈인가? 구독자 라이딩이나 오프라인 모임 계획. 구독자 모임은 오는 5월, 6월쯤 마스야마로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구독자분들과 바이크 투어를 기획 단계지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5, 6분 정도와 함께 여행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계속 게시물이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 관심 있으시면 DM이나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기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분들이 많아가지고 3박 4일은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준필드가 생각하는 한국 라면 탑3,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굉장히 예민한 주제여서 이 순위는 계절마다, 달마다, 제 기분마다 항상 바뀝니다. 그래도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의 1위는 소바오스 맨야준의 특선 쇼유라멘, 여기는 차슈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고, 2등은 아까는 하쿠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라멘을 조금 줄이니까 짠맛이 조금 입에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2위는 토키로 하겠습니다. 토키도 쇼유라멘이네. 제가 쇼유라멘을 좋아하나 봅니다. 토키도 차슈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3등은 니코니코 라멘, 여기는 돈코츠 라멘인데 그 진한 부담스러운 돈코츠가 아니어서 저한테는 국밥 포지션처럼 그냥 편안하게 따뜻한 거 먹고 싶을 때 가는 그런 곳입니다. 차는 안 좋아하시나요? 저의 지금 생활 수준에는 다마스가 딱이어가지고 더 이상 욕심을 아예 내지 않고 있고,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은 그때 차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가보고 싶은 거는 올드 지프류들이나 BMW 230 컨버터블, 제가 차도 올드카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좀 타보고 싶고, 아니면은 아싸리 그냥 테슬라로 가버리는 게, 네, 올드카를 세컨으로 두고 테슬라 하나 딱 둬가지고 평소에는 테슬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쉬는 날이나 캠핑 갈 때 이제 딱 230이나 올드 지프 딱 타고 나가는 제 로망입니다. 어쨌든 점점 영상에 힘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구독자분들한테 인스타로 어떤 카메라 살지 질문도 남겼었는데 결국 그 카메라도 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선택한 캐논 파워샷 V1입니다. 네, 카메라도 사고 올해는 조금 더 영상에 욕심을 좀 내보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준필드 채널이지만 언젠가는 거대 채널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